안녕하십니까. 호랑이띠 정일간의 경자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일간 호랑이띠가 경자년을 맞이했습니다. 천간은 정제 속성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지지를 보면 얘는 편관의 기운과 12운서적인 측면에서 본 절지의 기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호랑이띠가 쥐의 해를 만나면 12신살로 보면 제살에 속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격각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점으로 쓰이는 육친과 단점으로 쓰이는 육친이 운에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장점으로 쓰이는 육친을 보면 임과 계라고 하는 어떤 관성 쪽이 강해지면서, 단점으로 쓰고 하는 것은 병과 정이라는 비견과 겁재가 약해지고, 무와 기라고 하는 식신과 상관의 기운이 약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 정일간의 호랑이띠한테 미치는 영향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간에 있는 정제는, 천간은 다분히 나의 심리와 어떤 정신상태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정제라는 기운은 어떻게 되냐면 삶의 안정성입니다. 삶의 안정성이라는 것들은 뭐냐면, 나는 어떤 모험을 하기보다는 내 생활의 안정된 모습을 추구하고 싶다. 그래서 보통 정제의 기운이 천간에 들어왔을 때 남성의 경우에는, 또 여성의 경우도 비슷하지만, 어떤 삶의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결혼이나 가정을 갖기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됩니다. 또한 지지 자체가 편관이나 절지에 왔기 때문에 이 편관의 기운 자체가 어떤 가정을 갖는 기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절지라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절지는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뭐랑 단절되냐면, 내가 그동안 몸담아왔던 다양한 커뮤니티에서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 경우에 결혼을 했을 때 단절 현상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내가 몸담았던 동호회라든가 아니면 뭐 산악회라든가 아니면 취미 활동을 했던, 이런 취미 활동으로 주말이나 주중이나 내가 상당히 많이 커뮤니케이션 했던 그런 집단과의 단절 현상이 절지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보통 절지라는 것들이 지지에서 다른 팔자에서 뭐 신이라든가 뭐 진이라든가 있으면 절지의 현상이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가볍게 그냥 연락을 끊는 정도의 상황으로 마무리 지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보통 이런 경우에 이렇게 편관과 절지가 들어왔을 때 최악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병증이라든가 사고, 수로 같은 것들이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병이 나서 내가 그동안 몸담았던 어떤 곳에서 그것을 계속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이 전지의 불상이고, 이때 편관은 내가 움직이지 못하게 가로막는 어떤 장애나 스트레스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건강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고수가 좀 염려되기도 하고요. 또 그동안 병증 같은 것들도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도 이때 병증이 발병을 함으로 인해서 이 편관의 피해를 병증으로 액땜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액땜을 하기보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럼 이때 겪는 어떤 그런 것들이, 내가
젯살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럼 젯살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병이 나거나 사고를 당함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꼼짝 못하는 상황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그 사고라든가 병증을 미리 예방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니 얘를 막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어떤 보험 같은 걸 갖다가 뭐 실비보험부터 시작해서 암보험이나 다양한 보험 상품들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병증이나 사고로 인해서 수입을 가져가지 못했을 때 그 삶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재정적 보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가입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현명한 처사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해봅니다. 자, 격각살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연지가 격각을 받을 때 보통은 이동수로 보게 됩니다. 근데 이동수에는 문서의 이동을 포함돼서 어떤 직장이나 직업의 이동, 그리고 어떤 그 삶의 환경의 이동입니다. 자, 문서의 이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지 같은 경우에 연지의 격각이 있을 때는요, 내가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었는데 잘 안 팔리던 부동산이나 전답이나 땅, 건물, 재건축 건물 이런 것들의 어떤 그 처분 같은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내가 주도적으로 해서 가격을 정하기는 어렵고 상대 가격의 주도권은 상대방에게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무튼 나는 가격은 좀 낮춘다 하더라도 좀 팔았으면 좋겠는데 안 팔리던 부동산이 있다는 얘기는 이때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또 직업이나 직장의 변동이라는 것은 이런 경우는 좀 오랫동안 몸담았던 직장이나 직업이 변동이 됩니다. 한 10년 이상 근무했던 직장을 옮기거나 직장을 떠나거나 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만약에 10년 이상 몸담았던 직장을 떠난다 하더라도 요 기운 자체는 편관의 기운으로 오기 때문에 새로운 직장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 편관의 기운은 나한테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새롭게 직장을 잡으면 거기서의 어떤 스트레스는 피할 수가 없더라. 또 삶의 환경의 이동이라 하면 내가 삶의 근거지로 삼았던 환경 자체가 변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직업의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그냥 내가 뭐 자영업을 했던 사람이라면 자영업을 그만두고 다시 취업을 하는 경우도 직업의 변동이 되는 것이지요. 또 거꾸로 직업을 안정된 급여 생활을 하다가 나는 그 창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거나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는 그것 또한 삶의 환경 이동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떤 농촌으로 귀농을 하는 경우도, 내가 도시에 살다가 농촌에 귀농을 하는 경우도 삶의 환경의 이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은 내 사주와 여러분들의 대운, 사주와 대운에 따라서 어떤 나아갔을 때 좋은 길과 나쁜 길이 어느 정도 구분되더라. 이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편관의 기운이 왔을 때 보통 결혼운으로 이어지긴 하지만 이 결혼 자체는 완전히 나한테 흡족하게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결혼은 아니다. 하나가 만족되면 다른 것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그런 상대와의 결혼은 성사가 될 것인데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아주 흡족한 결혼은 좀 문제가 있을 것이다.
만약에 신랑은 굉장히 좋고 조건도 다 좋다면 시댁에서의 어떤 간섭 문제라든가 아니면 다른 문제가 항상 끼어들 수 있어서 그로 인해서 내가 받는 스트레스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애정운입니다. 또한 애정운 같은 것이 이 편관의 운에서는 약간 왜곡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 있는 사람과 어떤 인연이 맺어지거나 또 이혼을 전제로 해서 이혼할 거라는 가정하에 가정이 있는 사람과 애정적인 연결고리가 맺어지는 것. 그런데 막상 결혼하려고 보면 아직도 상대방 쪽에서는 이혼이라든가 아니면 전처와 전 남편과의 관계가 완전히 청산되지 않은 것. 그로 인한 내가 받는 스트레스가 동반되는 것 또한 경자년의 정일간이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의 일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재물운을 보겠습니다. 재물운은 지금 그 경이라고 하는 그 재물을 관장하는 정제 요소와 신이라고 하는 재물을 관장하는 이 요소가 달라집니다. 정제 요소는 사지에 들어가고요. 편재 요소는 장생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안정성을 추구하는 어떤 투자는 오히려 위험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펀드를 집어넣는데 안정하다고 해서 그 펀드가 어떤 어떤 펀드가 문제가 생겨서 아니면 펀드의 대상물이 가격이 내려감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락아웃이라고 하는가요? 펀드가 해체되면서 나는 재정적인 손실을 크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편재가 장생할 때는 내가 주도가 돼서 뭔가 투자를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주식이라든가 어떤 금테크라든가 이런 펀드 중에서도 만기가 정해지지 않고 수시로 넣었다 뺐다 하면서 언제든지 환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면 훨씬 더 긍정적인 쪽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자, 취업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운은 관성이 상당히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취업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제 요소가 천간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취업운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급여를 얻는 취업이라면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편관의 기운에 의해서 나는 취업은 했지만 스트레스는 따라오게 된다. 일하는데 어려움 같은 것이 따라와서 정신적으로는 상당히 압박을 받을 수 있고 그 일 때문에 내가 정말 다른 일 아무것도 못하고 취업한 그 장소에만 매여 있는 상태다. 그런 유형의 취업이 가능해집니다. 자, 시험을 보겠습니다. 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위한 시험과 자격을 따기 위한 시험이 약간 좀 달라집니다. 가령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합격을 하면 취업을 하는 것이죠. 그런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자격을 따서 그 자격을 갖다가 얻기 위한 시험이라면 좀 더 개인적인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합니다. 자, 사업운을 보겠습니다. 사업운은 내가 주로 사업하는 고객이 누구냐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개인을 고객으로 하는 사람과 어떤 정부나 기업이나 단체를 상대로 하는 사람의 희비가 엇갈리게 되는 것이죠. 자, 개인을 고객으로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매출에 대해서 자꾸 들쑥날쑥해지면서 이것은 상당히 나한테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매출에 대한 불안은요. 반면에 정부나 기업이나 단체를 바탕으로, 단체를 상대로 해서 일정 계약을 통해서 뭐 대리점을 하거나 납품을 하거나 용역을 하고 이런 쪽에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세상은 힘들어지지만 자기한테는 사업의 기회를 조금 넓혀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내 사주와 대운에 따라서 큰 폭의 차이가 나게 된다는 점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호랑이띠 정일간의 경자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